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그 법인의 주식은 상장 기업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이 보는 그냥 비상장 법인들, 그냥 일반 법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법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주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주식을 우리가 사고 팔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얼마에 사고 팔아야 될지 그런 걸 갖다가 한번 상장 법인은 뭐 별로 그렇게 우리가 다르지 않고 비상장 법인들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예, 자, 오늘 타이틀은요, 주식을 싸게 팔면 어떻게 될까? 주식을 비싸게 팔면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까? 요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비싸게 판다 또는 싸게 판다 이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기준 금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준 금액보다 비싸다 싸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준 금액을 세법에서는 시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식은 상장법인이 있겠죠. 삼성전자라든가 상장법인도 있을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법인들은 전부 다 비상장법인이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무슨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런 법인들은 전부 다 비상장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인에 대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상장법인의 시가는요, 이 상증세법 63조 1항 1가에 보시면요, 규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일. 기준일이라는 것은 증여라든가 상속이라든가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 그 날을 기준일인데요. 기준일 전 2개월, 기준일 후 2개월, 합치면 이제 4개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후 2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월 6일입니다. 1월 6일 날 82,200원이 이게 바로 최종 시세가의 그죠? 종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총 4개월 동안의 종가를 다 합쳐서 그 날짜 순대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죠. 주식이라는 것은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가 내렸다 이렇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 4개월 정도 평균을 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상장법인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법인은 비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54, 56조에서 규정을 하는데요. 한 주당 가액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당 얼마짜리냐 구할 때, 자, 이렇게 뭐 가중치 3을 두고 가중치 2를 두고 해가지고 나누기 5 하는 이런 복잡한 그런 산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안 하고요. 하여튼 비상장법인 시가도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특히 이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특수관계인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특수관계인한테 넘기느냐 아니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한테 넘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여세 발생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상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심플하게 이것만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는 배우자, 그러죠. 남편이 부인한테, 부인이 남편한테 주식을 넘기는 경우 있겠죠. 그리고 직계비속, 아들, 딸한테 부모가 넘긴다. 아들, 딸들이 손자한테 넘긴다. 아니요. 부모가 손자한테 넘긴다. 그리고 또는 며느리, 사위 이런 사람들한테 부모가 주식을 넘긴다.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특수관계인에 묶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요.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복잡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배우자, 아들, 딸 그리고 사위, 며느리, 손자 요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전혀 모르는 남한테 지금 주식을 비상장 주식을 판다고 했을 때요. 원래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1억입니다. 이 시가라는 것은 아까 비상장 주식 평가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방법대로 계산하니까 1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의 주식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싸게 팔았죠. 저가 양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팔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5천만 원 이득을 받죠. 싸게 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이 사람한테 발생합니다. 왜? A가 B한테 5천만 원 그냥 공짜로 준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경우에는 일단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증여에 해당한다면은 그 증여 금액은 얼마인가 이 단계로 나누는데요. 자, 일단은 판단할 때는요. 시가의 30%보다 크거나 같느냐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시가가 1억이니까 1억 곱하기 30% 하면 3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대가 마이너스 시가는요. 얼마나 싸게 팔았느냐 그 금액은 5천만 원 아닙니까? 1억에서 5천 빼면 5천만 원 싸게 팔았잖아요. 5천만 원이 3천만 원보다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가 맞다. 그러면은 얼마를 증여했느냐 이 금액을 계산하는 게 이 단계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요. 3억을 뺍니다. 얼마나 싸게 팔았느냐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죠. 거기서 3억을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는 겁니다. 증여 금액이 제로가 되어버리죠.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3억 이상 싸게 팔아야 그죠? 3억 이상 싸게 팔아야 증여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게 특이한 점이고요. 일단은 뭐 시가 곱하기 30% 해가지고 요 조건을 충족해야 되지만은 최종적인 결론은 뭡니까? 그렇죠. 3억보다 더 싸게 팔아야 증여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제 비싸게 팝니다. 시가는 1억짜리를 B한테 2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득을 받네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한테 1억을 갖다가 그냥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럼 이 사람 A가 이제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있고요. 계산 방식은 똑같습니다. 시가 곱하기 30% 3천만 원. 그리고 얼마나 비싸게 팔았습니까? 1억이죠. 그럼 1억이 3천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증여는 맞다. 그럼 증여 금액이 얼마냐? 이것도 마이너스 떠버리죠. 1억이 3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죠? 아까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특수관계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딸입니까? 아버지가 딸한테 주식을 팝니다. 시가 1억짜리를 5천만 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B가 혜택을 받네요. 5천만 원 덕을 받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익을 봤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조금 아까 좀 다릅니다. 아까 비특수관계인하고 조금 다르죠. 시가 30% 요거는 그대로 가는데요. 3억 둘 중 미니멈 작은 금액입니다. 둘 중 작은 금액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요거는 똑같습니다. 대가 마이너스 시가니까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하고 3천만 원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더 크니까 이거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럼 금액은 얼마냐? 요것도 좀 특이하게도 그죠? 5천만 원 마이너스 둘 중 작은 금액입니다. 아까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때는 3억을 뺐잖아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요. 둘 중 작은 금액이니까 3천만 원입니다. 더 엄격하죠. 그죠? 이 3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여기서 이걸 빼면 2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이 최종적으로 A가 B한테 2천만 원을 증여했다. 이렇게 세법에서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B는 증여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자, 부모 자식 간에는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한테 또는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 갈 때는 5천만 원까지는 공짜로 줘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고가 양도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1억짜리를 아버지가 딸한테 1억짜리를 2억의 주식을 팔아버렸네요. 그러면은 누가 이득을 받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A가 이득을 받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있겠다. 그죠? 판단은 똑같습니다. 아까 시가 30% 3억 중에서 작은 금액 그러면 3천만 원이고요. 얼마나 비싸게 팔았습니까? 1억이죠. 그럼 1억이죠. 그러니까 증여에 해당한다. 그죠? 그럼 증여 금액은 마찬가지로 3천만 원하고 1억 차이, 그죠? 차이를 계산하면은 7천만 원이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7천만 원을 딸로부터 7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이렇게 우리 세법에서는 규정을 하고요.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5천만 원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차액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아버지가 증여세를 계산해서 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그래서 일단 실무 프로세스는요, 일단은 비상장 주식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은 이제 시가가 확정이 되겠죠.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넘기느냐를 이제 판단하겠죠. 특수관계 또는 특수관계 아니다. 이걸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의 양도를 할 것인가. 그죠? 한 주당 얼마를 계산해서 이제 팔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비상장 주식 평가를 했는데 시가가 나왔다. 그 시가대로 양도를 하면은 뭐 당연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런데 비싸게 팔았다, 싸게 팔았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죠?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다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 회계사하고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누구한테 팔고 얼마에 팔면 증여세가 얼마나 하고 이걸 막 고민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이렇게 작전을 막 세워가지고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그 한도까지 이제 고가, 저가 이 금액을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실무에서는 이제 흔히들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주식을 갖다가 우리가 팔 때 얼마에 팔 것인가, 또 그리고 비싸게 또는 싸게 팔았을 때 어떤 또 문제가 발생하는가, 주로 이제 증여세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일단은 뭐 비상장 주식은 당연히 주식 평가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 금액에 따라서 누구한테 이제 넘길 것인가, 특수관계인이냐 아니면은 그냥 생판 모르는 남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얼마에 넘길 것이냐, 이 금액이 각각 다르게 계산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이제 실무에서는 자주 합니다. 예, 이상으로 비상장 주식, 특히 상장 주식 말고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제 양도하는 그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또 과세 문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